내가 영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두려워. 내가 너무 못해. 그거 너무 뻔히 알아. 막 원어민이랑 얘기할 때 땀 찔찔 흘려서 그 기억이 너무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좋아하는 콘텐츠를 영어로 소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 영어를 도구를 쓰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아리따운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혜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구독자님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가 영어 학습하는 여러 가지 팁들도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이력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생방송 통역부터 아나운서, 리포터, 번역가, 그리고 메가스터디와 공단기 등의 영어 강의 등 굉장히 많은 분야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발음을 들어보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고, 구글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면, 네. 제가 들었을 때는 거의 원어민, 뭐 잘 모르지만 원어민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원래는 미국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네, 다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대학교 때 다시 왔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미국과 한국의 영어 공부하는 문화나 스타일 차이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이 영어 공부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그게 모국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나라에서 국어 교육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근데 뭐 영어라는 언어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모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국어 보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쵸. 예를 들어서 이미 말은 다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말도 똑같이 문법적으로 틀리는 표현들을 그쵸. 많이 다 고쳐주는, 그래서 미국에도 문법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문법 수업을 했고, 독해 수업 당연히 있죠. 그러면서 근데 이 독해 수업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게, 우리나라 영어 독해 수업은 구문 독해 이렇게 해서 막 다 자르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당연히 이 문장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어 모르는 것도 무조건 걔네들도 몰라요. 그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 문장을 읽고 너는 어떤 느낌을 받았니? 작가가 이런 걸 왜 썼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게 좀 언어적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언어를 도구로 삼는 걸 이해하는 걸 물어보는 수업들이 영어 수업이었던 거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꾸구에서 수업에 녹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깊은 이해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호응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또 미국에서는 그게 그냥 언어니까, 그죠. 언어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언어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그죠. 중요한 거군요. 당연하죠. 그게 SAT 시험의 목표인데, 음. 근데 우리나라는 우선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를 공부하지만, 미국, 뭐 다른 나라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이 언어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작가는 왜 이런 걸 썼을까, 다른 내용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를 이제 문장, 작문하는 거, 그 정도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럼 같은 언어지만 약간 톤은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건 학생들이 봤을 때 정말 미국에서 듣는 회화 수업이나 이렇게 미국식 영어를 획득하는 그 과정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어떤 수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은 제가 꾸구에서 해리포터 원서 읽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은 이미 참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스피킹이 돼야 되고, 그렇죠. 뭐 어려우니까. 독해도 돼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하고 사실 그냥 소통을 많이 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구문 독해 가지고 나눈다기보단, 뭘 읽어왔니? 너가 읽은 내용 얘기 좀 해줘봐. 너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뭐였어? 이 장면에서 너 뭘 바꾸고 싶니? 너가 작가라고 생각해봐. 여기서 뭐 이상한 거 있었어? 이런 걸 물어보는 수업이라서 제가 아까 얘기한 미국에서의 독해 수업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이 그나마 애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아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단어를 막 암기하라 이런 걸 안 해요. 근데 영어는 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은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어떠한 콘텐츠를 소비할 때 네. 무조건 영어로. 그래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나의 관심 분야가 아이들로 치면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 책을 하나 읽더라도 한글 자막, 그러니까 한글 책 말고 한글 자막 없이
자꾸 소비를 하고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운동이라고 쳤을 때 그쵸. 내가 살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내 모습을 거울로 봐야 돼요. 그게 보기 싫고 막 창피하고 해도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나를 파악한 다음에 계속 나의 모습을 거울에 노출시키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도 얻고 뭔가 뿌듯함을 얻는 거지. 영어도 똑같아요. 어떤 것이든 내가 영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두려워. 내가 너무 못해. 그거 너무 뻔히 알아. 막 원어민이랑 얘기할 때 땀 찔찔 흘려서 그 기억이 너무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어떠한 좋아하는 콘텐츠를 영어로 소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 영어를 도구를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노출을 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한테 안 들렸던 표현이 들리게 되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친해지니까 영어가 좀 더 친숙해지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영어를 하면 애들이 그걸 이해하려고 영어를 파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보려고 일본어 네. 공부하던가. 그거예요. 그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르게 뭐 이걸 갖다가 단어 외우면 더 싫어하죠. 얼마나 싫어하는데 저도 단어 외우는 거 싫은데 애들 뭐 성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선생님이 그러면 아이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친숙해지더라. 혹은 이런 책을 읽으면 그래도 좀 친숙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이들은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은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주면 잘 따라와요. 그게 처음에는 이러고 앉아있다가도 You're good. Wow, I'm so happy for you. I love you. 이러면은 따라와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와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주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의 후기를 많이 보시고 하면서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뭐 책은 부모님이 더 잘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아이들한테는 좀 책을 표지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책의 종류보다는 아이의 선택권이 좀 더 우선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가 본인 수준을 알아요. 알잖아요. 그러면은 서점에 가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겠지 갑자기 어떤 이만 두꺼운 원서를 고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림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부터 읽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전 사실 파닉스 먼저 시작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파닉스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원래 파닉스의 정의는 미국에서 읽기를 못하는 아이들, 독해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영어는 말하는 발음과 쓰이는 철자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들리고 이해를 하는데도 내가 그 눈으로 봤을 때 발음을 못하는 이유는 들리는 것과 쓰여져 있는 발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듣기도 안 되는 애들한테 무슨 파닉스를 가르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파닉스는 눈으로 배우는 영어지 귀로 배우는 영어, 소통을 위한 영어, 이해하기 위한 영어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먼저 애들한테 영어 듣기에 많이 노출시키시고 듣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애들한테 이제 책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게 파닉스죠. 그리고 그 책에서도 엄마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mp3 플레이어가 딸려서 나오는 책들 그런 것들 위주로 고르면서 단어 놀이하면은 어머님보다 애가 훨씬 영어 잘할걸요? 그러면 기억에 남게 그러면 학생들의 반응들이 다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할 때 뭐 나를 잘 따라와서 뭐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있었거나 그런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성인이나 그 학생이나 있었나요? 있죠. 그쵸. 한 아이가 5, 6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이제 너무 긴장한 게 보여요. 왜냐면 제 수업은 90%는 영어거든요. 100%는 안 돼요. 왜냐면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하게끔 해줘야 되니까. 근데 첫날은 엄청 긴장하고 땀을 흘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성인도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는 사람한테 익숙해지고 나라는 이런 언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훨씬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17강의를 다 들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그 해리포터 책에 대한 강의를. 그런 거 보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책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오늘 제가 뭐 동생이 뭐가 있었는데 제 동생 너무 싫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영어로 하는 그게 정말 진정으로 언어를 쓰는 사람의 자세인 거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얘기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저 아이가 앞으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좀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보람들은 아마 저희들이 선생님이 갖고 있던 공통적인 보람이 아닐까 네, 싶긴 그죠, 하네요. 그죠.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는 결국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식 그러니까 문법에는 강한데 대화가 좀 익숙하지 않은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애들한테도 역시 똑같죠. 네. 그렇죠. 왜냐면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든지 인공지능이 나왔다든지 그런 나라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세상은 발전하지만 우리의 진화 속도가 세상의 발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고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 습득은. 문법을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너가 독해를 못하면 성적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문법 못하면 2달이면 돼요. 아, 그쵸. 네. 근데 이 독해가 안 되면 그거는 답이 약간 안 뻔덜 멘탈이라. 그건 국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위해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좀 재밌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선 애가 좀 더 책도 많이 보고 그쵸. 그냥 뭔가 공부하고 단어 외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자녀의 학부모님이시라면 무조건 영어 노출, 즐겁게 재밌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렇게 하나씩 부모와 같이 노출을 하면 아이가 이제 부모 교감하는 시간도 잘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 영어 성적 당연히 오르고요. 당연히 오르죠. 왜냐면 언어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부모님 영어 성적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하는 성인분들도 많이 있는데 엄마들이 그렇게 영어를 많이 배우려고 해요. 아이와 소통을 하려고. 그쵸. 네. 근데 많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성적이 오르는 만큼 네. 아이의 성적도 오를 수 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네. 아이를 따라 공부를 해서 저도 미드가 자막 없이 들리는 날이 오면 네, 좋겠습니다. 와요, 옵니다. 와요. 제가 경험했어요. 네. 되게 좋아하시던데. 저 해외여행 가서 엄마가 할게. 이러는데 엄마가 많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꾸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헤일리 선생님을 소개받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